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빌드 TV 6월 19일 오늘은 HBM 니플로 장비 수혜주 이렇게 제목이 좀 길지만 HBM과 니플로 장비 중에서 중요한 프로텍, 레이저셀, PSK 홀딩스, STI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한번 어떻게 최근에 이들이 상승한 이유가 뭐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먼저 여러분들이 HBM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HBM을 적용한 GPU, 메모리 모듈 단면도인데 그래픽 카드가 이제 밑에 깔리고 여기에 솔더볼이 깔리죠. 솔더볼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기판과 연결이 되고 이 기판 위에 또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걸 뭐 범프라고 그러죠. 범프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가 연결이 되고 그 위에 GPU 반도체가 있고 그 옆에 HBM 반도체가 있는 이러한 구조. 그래서 우리가 지금 HBM 이 반도체 층으로 쌓아가지고 TSV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해서 기판과 연결하면서 다양하게 유리한 면을 많이 쌓을 수도 있고 저전력이 있을 수도 있고 전력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이 HBM.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HBM이 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이하라는 거죠. 많이 올라가 10%인데 이 HBM 반도체가 가격이 비싸다. 그 다음에 향후에 AI 이런 그 GPU 같은 데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그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테스트를 원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올리면서 푹푹 찌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뭐 매력적인 거냐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 유일하게 시장에서 가격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파트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렇게 범프를 넣고 다음에 여기다가 솔더블도 넣고 이렇게 해서 기판과 연결하는 이 방법 여기에서 연결을 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기계 이걸 리플로 장비라고 하는데 이 장비들이 최근에 많이 잘 팔리고 고가 사용이고 현재 가장 핫한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4개 기업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주가가 뜨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니플로가 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들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잘라 붙여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단면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플로, HBM의 니플로 장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판을 연결하는 방법. 이 반도체 칩을 리드 프레임, 이 기판을 모아서 잘 이렇게 하나로 딱 우리 상자각처럼 잘 흔들지 않게 만드는 게 리드 프레임이라는 건데, 이 리드 프레임의 과거는 이렇게 구리선으로 연결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구리선에 연결했는 건데, 이 구리선들이 인아웃 단자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여기에 볼과 그 위에 또 범프라는 동글동글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금속을 연결을 해서 붙이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을 이제 플리칩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판과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제 범프라는 것과 솔더볼이라는 것들이 사용돼서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한 층, 두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을 쌓을 때는 TSV라는 방법. 여러 개 칩을 적층해서 고속, 저전력, 고밀도, 고사양,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 중인 이러한 HBM의 이러한 플립칩 방식이 쓰이고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한 발 더 나가서 플립칩 방식은 뭐냐? 이렇게 기판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올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리선을 연결해서 연결하는 방법, 그 밑에 솔더블을 까는데 이 다이를 뒤집는 거죠. 이 다이를 뒤집어 가지고 이 뒤집으면 여기에다가 구리선을 연결할 필요 없이 범프를 넣어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새로운 플리칩 방식이라는 거예요. 뒤집었다는 거죠. 페이스를 반도체 다이의 얼굴을 뒤집어 가지고 기판에 연결하는 것에서 뒤집었다 해서 플리칩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이러한 구리선을 없애고 범프와 솔더블을 이용해서 기판에 붙이는 방식. 그러면 여기에 이제 범프하고 솔더블이 밑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기판과 그리고 칩을 하는데 그냥 붙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기도 화학적 작용과 다양한 기계의 모습, 레이저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녹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사용하는데 그 방식에 사용하는 기기가 바로 리플로우라는 기기다. 리플로우. 그래서 다시 한번 리플로우라는 기기는 뭐냐? 칩과 반도체 기판을 연결하는 그러한 솔더블과 범프를 녹이거나 레이저를 사용해서 붙이는 방법에 사용되는 기기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죠. 리플로라는 것은 반도체하고 패키지 기판에 범프라든지 솔더블을 넣어서 붙이는 방법, 이게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리플로 공정은 범프 리플로와 본딩 리플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범프 리플로우는 방법은 뭐냐? 본딩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프를 정리하고 붙여주는 공정이 바로 범프 공정이죠. 범프 리플로우 공정이죠. 이 범프 리플로우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PSK 홀딩스하고 STI 장비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본딩 공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범프를 정리하고 붙여주는 공정, 이게 바로 범프 리플로우 과정인데 여기에 PSK 홀딩스와 STI가 들어간다. PSK 홀딩스는 플럭리스 범프 리플로우 장비인 제네바를 생산 중이다. STI의 경우 중국향으로 범프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는 리플렉리스 장비 납품 이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두 가지 공정 중에서 먼저 적용이 되는 범프 리플로우에는 PSK 홀딩스하고 STI 장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플럭리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앞에서 한번 보면 이 플럭리스, 플럭리스 범프 리플로잉 장비다. 이 플럭리스에서 이 플럭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플럭스는 솔더 표면의 산화물 제거와 기판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공정 중에 챔버 내부를 오염시킬 수 있는 다량의 소스를 발생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플럭스가 솔더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고 기판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공정 중에 챔버에서 안에 또 넣고 녹이는데 내부를 오염시키는 그런 다량의 소스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오염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하죠. STI가 이번에 공급 계약한 플럭스 리플로우 장비는 특화된 설계 노하우와 차별화한 기술을 통해서 플럭스가 발생시키는 오염 현상을 극소화하고 챔버 내부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여 공정 진행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이 플럭리스 없애는 그러한 다양한 공정 리플로우 장비가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인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범프 리플로우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딩 리플로우 공정이 있죠. 붙이는 건데 범프 리플로우 공정을 거치고 나면 이 범프를 통해 칩과 기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붙여주는 본딩 리플로우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리플로우 공정은 이쪽 공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범프 리플로우 공정보다는 본딩 리플로우 공정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어렵다는 거죠. 이 공정에 들어가는 게 한미 반도체 기기하고 STI는 둘 다 들어가고 레이저셀이라는 회사가 들어가고 프로텍트 장비, 이 4개 회사의 장비가 바로 본딩 리플로우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다. 범프 리플로우에는 우리가 STI하고 PSK 홀딩스 2개의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본딩 리플로우 장비에는 4개 회사의 장비가 들어간다. PSK 홀딩스도 이쪽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도 하게 되겠죠. 이 붙이는 공정이 기존에는 와이어로 그냥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을 시작했다가 매스 리플로와 TC 본딩을 걸쳐 하이닉스 경우 HBM3에서는 다시 매스 리플로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번에 MR, 매스 리플로를 한번 버렸던 이유는 기존의 매스 리플로를 사용할 때에는 배선 밀도가 높아질수록 범프끼리 엉겨붙는 문제가 심했다는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이렇게 압착해서 녹이는 것은 매스 리플로 장비인데 이 매스 리플로를 했더니 배선 밀도가 높아지면서 범프끼리 서로 엉기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 MR, 이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다시 뭔가 문제가 있어 이것을 좀 해결하고 다시 MR 기법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뒤에서 됐던 MR MUF라는
그러한 그 새로운 기법을 하이닉스가 가지고 들어오면서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본딩 니플로우 장비, 이것을 이제 붙이는 니플로우 장비는 3개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오븐에 녹여가지고 붙이는 방법. 오븐에 챔버 안에서 오븐에 붙여서 녹여내는 방식은 MR 방식하고 TC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매스 니플로우 방식하고 TC 니플로우 본딩 방식인데, 레거시한 MR 공정의 경우 열을 전방위로 주다 보니 칩이 휘어지거나 범프의 밀도가 높았을 때 서로 엉기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범프 밀도가 높아졌을 때 서로 붙이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NCF 필름을 붙이고 이것을 덮는 것이 TC 본딩이죠. 네. 그래서 MR 방식으로 오븐에다 넣고 한꺼번에 녹여서 붙이는 방식을 했을 때 서로 엉켜붙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NCF라는 필름을 붙이면은 서로 엉김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방식이 TC 방식이죠. 이걸 한미반도 주겠다는 거죠. 다만 TC 본딩은 일일이 열압력을 줘야 해서 빠른 대량 생산을 힘드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했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MR-MUF라는 방식을 들고 나오는데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 뒤 칩과 칩 사이의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에 주입하고 붙이는 공정으로 사용하는 게 MR-MUF 방식이라는 거죠.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필름형 소재를 깔아주는 방식 대비 공정이 효율적이고 열 방출에도 효과적인 방식이 바로 MR-MUF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븐에 녹여버리는 방식에는 MR 방식하고 TC 방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SK하이닉스 MR-MUF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오븐에 넣는 방식 외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 오븐에다 넣고 한꺼번에 구워버리는 방식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만 조사해서 녹일 수 있는 레이저 봉디 방식이 LAB라고 해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원하는 곳만 레이저를 쏴가지고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죠. 빠르게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레이저 이용하는 방식이죠. 자, 다시 한번. 자, 범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렬해서 먼저 붙이는 것이 범프 본딩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붙이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이 붙이는 방식이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본딩 방식인데 이 본딩 방식에는 종류가 크게 오븐에 녹이는 방식과 레이저로 싸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오븐에 녹이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MR 방식, 매스 니플로 한꺼번에 다 오븐에 넣고 붙였더니 서로 떡이 되면서 엉키는 모양이 나타나더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NCF라는 필름을 붙여가지고 서로 떡끼리 붙이지 않게 띄워놓는 방식을 썼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매스 리플로 방식을 사용하는 에게 MUF라는 새로운 어떤 필름형 소재를 깔아서 여기에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열방출 효과를 내는 방법. 네. 그래서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공간 사이에 주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MR-MUF 방식.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내부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레이저 방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레이저를 쏴가지고 녹여가지고 붙이면 떡이 돼서 엉키는 것들 이렇게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는 방법이 니플로우라고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니플로우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가 많이 사용하는 MR, MUF 방식 여기에 나왔는데 오븐에 구워서 납땜을 하죠. 이것을 이제 매스 리플로 방식을 쓰고 여기다 액체로 언더필과 마무리를 한 번에 한 번 더 하면서 MUF 방식을 추가로 해서 서로 떡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MR, MUF 방식이다. TC 본딩보다 구석구석 정확히 납땜이 가능하고 생산이 업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MR, MUF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HBM에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그 칩과 그리고 기판을 붙이는 방식, 이것들이 엉키고 설키는 모양은 다양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본딩 방식이 진화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 회사가 STI, PSK 홀딩스, 프로텍, 레이저스 이렇게 네 회사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이 이야기를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본딩 방식에 대한 이해, 니플로우 장비가 여기에 사용된다. 이 니플로우 장비에 대한 개념정의,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 니플로우 장비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첫 시간에 이렇게 한번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각각 개별 종목을 한번 분석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